상추도 박스로 사는 것과 봉지 상추 쿠팡에서 사는 거 가격을 양 대비해서 비교해보면 분명히 박스가 쌀 수 있어. 저희는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는 진짜 제 생각에 나름 헛똑똑이 자영업자가 꽤 있다고 보거든요.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써는 고추 사이즈가 달라지고 팥 사이즈가 달라지고, 특히 사장님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처음 시작을 사장으로부터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직원 생활부터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장과 직원의 마음이 얼만큼 다르냐면 쓰면 비싸요. 근데 그런 걸 써놓고 만든 결과물이 그냥 고깃집 된장찌개 3,000원, 그냥 폭탄 계란찜 3,900원. 그렇기 때문에 야 그렇게 썰려진 거 까진 거 쓰면 원가 안 나온다, 코스트 감당 안 된다 라고 하지만 잘한 매장들 사례를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왜 오픈하는데 사람들이 빡세게 안 하고 이렇게 설렁설렁하지? 지금도 놀고 있어. 직원들 쉬는 시간이긴 한데 애초에 저희는 오픈 30분 전에 출근, 그러다가 손님 달고 들어오면은 30분 안에 준비가 끝납니다. 그 전날 다 준비를 해놓고 가니까 아니요, 그냥 30분 안에 준비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규가 레스토랑이나 파인다이닝 이런 곳에서 음식을 하면서 배워왔던 것들이 여기에 많이 접목된 게 있어. 접목돼 있는 것도 많고 걔네랑 반대로 움직이는 것들도 있고. 일단은 품 매출보다는 적정한 수익이 나오는 그 매출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포인트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감골연탄집에 분명히 노하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한번 줬으면 좋겠어. 너무 좋죠. 저희는 2억 3억 매출 이런 거 말씀 안 드려요. 잘 남길 수 있는 브랜드고 오랫동안 갈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매력이다라고 그런 말씀 드리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그 당대에 유행한 술집들 이런 거 있잖아요. 프랜차이즈 지금까지 많았잖아요. 근데 특징들이 뭐냐면 메인 상권에서 되게 큰 폭발력을 가지고 잘 나갈 때 초반에는 1억 5천 2억 막 무섭게 팔아버리고 이러는데 누구보다 빨리 생기고 누구보다 빨리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동네에서 떡볶이집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은 월에 500천씩 안정적으로 남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당연히 초보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월에 3천 버는 매장보다 월에 1억 파는 매장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있고 하니까 무리를 내서라도 대출을 내서라도 나 이거 해야겠다 해서 뛰어드는 경우를 솔직히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집중한 거는 유행하는 거 확 잡아서 잠깐 1, 2년 버시고 꼬꾸라지는 거보다는 좋은 수익 구조 설계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오래 운영하는 게 더 돈이 되는 것 같거든요. 요즘에는 초반에 화력이 엄청 센 곳 홈페이지 보면은 재료비가 4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면은 재료비가 65%였다 70%였다 이런 곳을 우리가 상담하면서 얼마 전에 저가형 9,900원 한우 상담 한 번 했는데 원가율이 뭐 71%인가? 그런 것도 그렇고 이 브랜드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상담하면 재료비가 얼마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본사에서 이렇게 얘기해. 마치 짠 것처럼 38% 정도 나오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 2%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항상 해석을 40% 이상이다 라고 해석을 하라고 그래. 맞죠? 그게 맞죠. 이게 38%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36%가 나올 수는 없어. 그리고 나는 본사에서 원가 관리를 빡세게 하는 곳들도 있지만 그냥 물건만 팔겠다는 심보로 사업하는 곳들도 많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개인 창업자들이 원가 코스트를 꼼꼼하게 계산을 하고 창업을 해야 되는데 막상 계약하고 장사하다 보면 심지어 정산도 안 하기 때문에 원가도 모르잖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원가 계산을, 우리는 원가 관리를 어떻게 한다, 그리고 인건비 관리를 어떻게 한다, 30분 전에 출근한다는 거는 그게 비용으로 상승될 수 있다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일이 쉽고 뭔가 다 만들어져 있는 만큼 비쌀 수밖에 없다. 맞아요. 개인 점포 하시는 분들이 내가 직접 만들고 직접 쓰면은 코스트가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류 시스템이 지금 엄청 좋아졌잖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알고 활용했으면 좋겠어서 나는 원가 코스트가 우리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은 편리하게 준비해서 30분 전에 오픈을 할 수 있는지 실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저희는 진짜 사람 손 가야 되는 거를 안 해요. 예를 들면 저희도 쌈채소는 다 세척된 거 맞고요. 특히 고깃집 하시는 분들은 쌈 많이 쓰니까 농수산센터 가서 사오시고 하는데 저희 그냥 쿠팡 발주예요. 나는 그래서 이번에 교대전 갔을 때 비닐봉지로 막 다 세척돼서 오죠. 나는 급하게 발주미스해서 그렇게 시킨 줄 알았거든. 원래 그렇게. 원래 근데 박스로 대부분 식당에서 주문해서 소분해서 쓰지 않나? 그런데 저희가 코스트적으로 쪼달렸거나 잘 안 나오면 사실 그렇게라서 줄이거나 농수산센터 가서 사오거나 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농수산센터 간다는 거 사실 사장이 가야죠. 직원은 안 가잖아요. 사장이 가야 되는 거고, 박스 단위도 생각보다 관리가 잘 안 돼요. 매출 편차가 있는 요즘 같은 경우는 과발주하는 경우도 한 번씩 생기고 해서 그냥 저는 웬만하면 쿠팡 씁니다. 예를 들면 레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슬라이스 된 거를 팔거든요. 이렇게 냉동으로. 우리가 1초 생소맥이라고 보여드릴까요? 잔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이름을 이렇게 숫자로 해서 1초 감골 생소맥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는 이제 레몬 슬라이스를 하나 띄워주죠. 뭐 얼마나 단순하게 만드냐면 이거 넣고, 소주도 아직도 그 온즈잔에다가 따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일본에서 나오는 건데 산토리에서 파는 건데 이렇게 한번 짜면 정확히 1온즈가 나와요. 그리고 그냥 맥주 이렇게 따르면 끝나거든요. 이게 이제 1초 생소매. 여기 이제 딱 쳐드리면 되는 거고 안에 레몬이 들어있기 때문에 레몬 향도 먹다 보면 확 나고. 만약에 이 레몬을 넣어주려고 우리가 생 레몬을 가져다가 썰었으면 씨도 빼야죠. 칼이 또 닿는 순간 변질이 빨라지고. 그리고 매장에서 레몬 썰면은 칼 빨리 상합니다. 탄성 있는 걸수록 칼이 빨리 묻어져서 그런 것도 좋지 않고. 뭐 이런 파채 같은 거 이런 것도 보시면은 저희가 미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밀려서 오는 거예요. 밀려서 오는 거. 네, 봉지로 오면 여기 넣기만 하면 돼요. 이거 파채 그릇에 담아서 소스 뿌려서 나가면 그게 끝입니다. 이제 이거를 1대1로 단순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상추도 박스로 사는 것과 봉지 상추 쿠팡에서 사는 거 가격을 양 대비해서 비교해보면 분명히 박스가 쌀 수 있어. 아, 저희는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는 진짜 보시면 이거 전라넥 보이시죠? 빵집에서만 쓰는 거거든요. 전라넥이라고 100% 국산 계란인데 다 까져서 알끈 같은 게 다 제거된 채로 오는 계란물이에요. 계란찜 하시는 분들 맨날 매장에서 계란 몇 판씩 까고 계시는데 저희는 그냥 이거 쓰거든요. 그리고 뭐 점심 반찬으로 쓰는 오뎅볶음 하나만 해도 이거 뭐 봉지당 1,000원 아끼겠다고 판오뎅 사셔서 써는데 저희는 이렇게 다 썰린 거 받아요. 썰린 거. 계단 가격으로 비교해서 잡자면 진짜 밑도 끝도 없이 당연히 저희가 비싸게 쓰는 게 많죠. 주방으로만 와봐도 양배추채 이거 다 썰린 거 맞는 거예요. 이거 썰고 보관하는 거 힘들거든요. 또 써는 사람에 따라서 균일하게 자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납작밀면에 들어가는 양배추인데 맛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재료비 코스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메뉴 원가가 저희 근 3개월 다 보면 30%, 29%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스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거의 한 1년 가까이 매월 데이터를 보면서 편하게 쓰는 것 자체가 코스트를 올린다 해서 분명히 대량 구매를 하려고 했을 텐데 이게 이제 코스트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고 손도 많이 안 가고 누가 일을 해도 일정하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까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안에 재료들도 보면 이런 게 이제 그 김치말이국수 위에 올라가는 계란 지단 보면 이것도 붙여서 써는 사람 많아요. 이게 제품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거에도 시간 안 쓰고 아까 보셨던 레몬 슬라이스 이렇게 팩으로 냉동돼서 오는 거고, 요 우리 김치말이국수에 쓰는 면 같은 경우도 그냥 소면 생소면을 쓰시면 물 한 번 끓어올랐을 때 물 한 번 넣고 또 다시금 끓어올랐을 때 빼야 되고 분수도 더 길어요. 그리고 서로 달라붙는 것도 풀어줘야 되고, 이건 산욱기 우동면처럼 소면을 한 번 삶아서 대냉동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30초 정도 해면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붙지도 않고 물 관리도 안 해도 되고 훨씬 편합니다. 김치볶음밥 같은 경우도 매장에서 볶아서 만드는 게 아니고 제품화 다 돼서 후라이팬에 1분 정도만 볶으면 바로 끝나게 나오고 있고, 우리가 메뉴 맛이 균일하고 사람을 많이 안 쓰고도 고매출을 하고 있는 게 사실 다 이런 거 덕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죠. 뭐 저희가 딱히 일이랄 게, 고기도 우리가 썰어서 들어오나? 고기 썰어서 들어오죠. 고기 보여드릴까요? 아, 이거 너무 모든 걸 공개하는 거 아닌가? 이제 대한민국에 연탄구이집 엄청 많이 생기겠네. 고기도 이렇게 삼겹살 다 썰려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썰려서. 썰리기만 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숙성까지 다 해서 옵니다. 5일간 공정을 끝내서 오는 거라 들어오면 팩 뜯어서 쓰면 돼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 보시면은 빨간색 불 들어와 있는 25박스 그 숙성 냉장고, 그게 저희는 그래서 없는 거예요. 묵은지 맛있다고 요즘 소문났는데 묵은지하고 파김치는 담그는 거? 이것도 다 옵니다. 김치 국산. 여기 모든 게 진짜 다 오기 때문에 뜯어서 그냥 넣기만 하면 되니까는 누구나 와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장에서 만드는 소스는 단 한 종류도 없다 보시면 되고, 써는 것도 거의 고기 이렇게 들어오면 3cm 간격으로 썰어만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손이 거의 안 가고 출근도 뭐 30분 전에 와서 없는 것만 채워 넣으면 되고. 그러니까 만드는 게 아예 없다는 거죠. 다 돼서 오거나 썰려서 오거나. 근데 이렇게 쉽게 해야 누구나 들어와도 같은 맛을 낼 수 있고, 요즘에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또 심지어 사람들이 오래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손바뀜이 너무 빨리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작은 매장에 강한 힘을 내려면 누가 와도 쉽고 편리하게 음식을 하고 맛이 변하지 않는 것들을 계속 꾸준하게 써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쓰고 재료비가 높으면 그러면 좀 문제가 되죠. 수익성이 안 좋아지니까. 근데 저희는 이렇게 편하게 쓰고 재료비가 29에서 30% 선을 벗어나질 않으니까. 사실 그래요. 이게 절로 옮겨서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에 나름 헛똑똑이 자영업자가 꽤 있다고 보거든요.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팔주처가 다 쪼개져 있고, 뭐는 쿠팡에서 싸고, 뭐는 네이버가 싸고, 뭐는 물류사가 싸고, 다이소랑 맨날 돌면서 사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인풋을 넣고 맨날 매장에서 뭔가를 다 직접 끓이고 썰고 숙성하고 만들기 때문에 하루도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 사장님들이 있어요. 그냥 매번 하는 반복 노동, 단순 반복 노동을 직원과 같이 해줘야 되시는 건데, 이랬을 때 저는 매장 관리가 더 좀 어려워진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장이나 관리자는 청결 상태에 좀 더 신경을 쓴다든지 뭐 마케팅에 신경을 좀 더 쓴다든지 메뉴 트렌드도 공부하러 다니고 이럴 게 필요한데 매장이 이런 식으로 세팅돼 있으면 이런 부가적인 시간을 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균일화, 규격화, 단순화가 돼 있어야만 우리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엑스트라 시간도 생길 뿐더러 직원한테 안 끌려다닐 수 있다. 경력직 주방 직원 데려다 놓고 얘 나가면 어떡하지? 얘 당장 내일 나가면 우리 이 많은 지금까지 가르쳐 놓고 몸에 배어있는 이 일을 누가 당장 내일부터 받아서 하지? 라는 고민부터 조금이라도 경력이 적거나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직원이 오면 사람이랑 헷갈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써는 고추 사이즈가 달라지고 팥 사이즈가 달라지고 특히 사장님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처음 시작을 사장으로부터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직원 생활부터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장과 직원의 마음이 얼만큼 다르냐면 이만한 사이즈의 양파를 사장은 이 처음부터 썰기 시작해서 이 끝에 0.1cm까지 썰어서 써요. 직원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양파 꼬다리 있으면 여기까지 썰다가 3분의 1은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요. 무조건이에요. 진짜 죄송한데 파인다이닝 셰프고 루크로동 부르고 다 떠나서 진짜 죄송한 말씀인데 저도 그렇게 일했거든요. 제가 직원으로 일할 때 솔직히 이게 제 알바예요. 이거 하나 하겠다고 막 손 베일지도 모르는데 내가 칼 눕혀가면서 왜 그렇게까지 일을 해요? 그냥 정해진 일만 하면 되는데 내가 A부터 Z까지 직접 손질하고 써는 것까지 하실 게 아니라면 이게 직원 손에서 로스 발생이 얼마나 될지를 생각해 보시면 생각보다 로스 발생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발주처도 쪼개져 있고 발주 물량도 한 번에 10kg, 5kg 사는 게 싸니까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잡아두시면 과발주나 발주 이슈가 되게 많이 생겨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직원인데 상추가 한 번 시키면 2만원 10kg 박스로 오는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 매장 저번 주에 좀 바빴어. 그럼 내가 금요일날 발주해서 월화에 상추 받을 때 10kg 넣겠죠. 근데 주말간 장사가 망했어요.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그러면은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띡 하고 와버린 상추 10kg는 썩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냉장고에 들어갈 공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을 직원한테 책임 전가를 하게 된다든지 발주 관련해서 자꾸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게 저는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량 단위로 시키고 만들어져 있는 거 쓰고 썰려 있는 걸 받아서 컴팩트하게 효율 있게 가자. 저희도 마찬가지로 감골 연탄집을 하면서 특히 맥형이랑 또 같이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 알려주고 교육해주는 주체인 사람들이 이런 거를 속이고 숨기고 다운 사이즈에서 알려줬다가 실제 영업을 해서 상이한 부분이 생기면 우리한테 돌아올 화살이 더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저희는 항상 상담 때마다 별도로 분리 절대 안 하고 그대로 말씀드리거든요. 우리가 쓰는 거랑 호스트 조금이라도 다르게 나오면 진짜 크게 문제 있는 거다. 주방 직원이 재료를 훔쳐가고 있거나 엄청난 과발주가 일어나고 있고 직원들이 뭔가를 많이 시켰는데 사장한테 보고를 안 하고 폐기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 무조건 이 코스트대로 저희는 나옵니다. 저는 이제 예비 창업자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선택해야 되는 창업자들이 가장 큰 지출 항목이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이 세 개가 이제 3대 항목인데 여기서 재료비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가 솔직하게 재료비를 공개한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 재료비가 40%라고 상담 때 이야기하고 실제 해보니까 고기만 50%고 공산품 발주하는 뭐 CJ나 술 이런 거 포함해서 15%가 나오면 65%가 나오면 임대료 뭐 10% 치고 인건비 20% 치면은 이제부터는 남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왜 이걸 저는 본사가 분명히 잘못 안내했어도 꼼꼼히 계산을 한두 달 하면서 해보려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가게가 안 됐을 때 이제 그때서 왜 안 되지?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죠. 매장에 가서 일단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확실히 저렇게 하면은 진짜 편리하고 손 갈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매월 정산하고 재료비를 꼼꼼히 기재해서 분석하지만 재료비가 절대 높지 않다. 프랜차이즈 대비해서 그리고 개인 창업 대비해서도 그렇게 높은 비율은 절대 아닐 거라고 봐. 근데 이제 나는 여기에 그래도 판매가 설정을 소비자들이 비싸다고 느끼지 않게 설계한 부분도 한몫한다고 보거든. 일반적인 자영업자들이 우리 따라서 공산품 다 썰어진 재료 그리고 쌈채소도 쿠팡에서 시키게 되면은 경쟁한다고 가격 경쟁하다가 다소 조금 비싸게 재료를 사서 팔다가 코스트가 너무 많이 올라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진짜 그냥 메뉴 기획이나 거의 어떻게 보면 브랜딩의 영역까지 넘어가는 정도라고 봐요. 예를 들어 방금 진짜 얘기하신 것처럼 만들어진 육수, 썰려진 야채, 계란 까는 거 대신 전란액 쓰면 비싸요. 근데 그런 걸 써놓고 만든 결과물이 그냥 고깃집 된장찌개 3,000원, 그냥 폭탄 계란찜 3,900원. 그렇기 때문에 야 그렇게 썰려
뿌려진 거 까진 거 쓰면 원가 안 나온다, 코스트 감당 안 된다라고 하지만 잘한 매장들 사례를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풀어낸 뭐 창동인의 새우 계란찜처럼 일반적인 그냥 계란찜이 아니고 그 안에 칵테일 새우 같은 거랑 새우 향이 나는 파우더 같은 것들을 넣어서 새우가 들어간 계란찜이기 때문에 이건 6,900원씩 해도 메이크 센스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이 메뉴에 대한 기획력까지 받침이 되면 너무너무 좋은 퍼펙트고, 여기까지는 사실 일반적인 분들이 동네에서 내장사까지 하시면 어려우니까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맞추시려면 잘 만들어 놓은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게 그게 나은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간단한데 먼저 그래도 써보세요. 찌개 같은 끓이는 거에 먼저 적극적으로 써보세요. 끓이는 것들에는 양파나 파가 생 상태가 아니고 냉동 상태로 들어가도 식감이 거의 차이가 안 나거든요. 끓으면 다 이렇게 흐물흐물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도 먼저 써보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창업자들이 팀 없이 혼자 할 때 구성적인 전략을 좀 잘 썼으면 좋겠어. 말 그대로 우리가 삼겹살에 토마토를 더했더니 씨라는 창조물이 나오는 거고, 꼭 같이 조합해서 먹었을 때 또 다른 맛을 느끼는 것이잖아. 이게 이제 구성과 그에 따른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이드를 꼭 먹어야지만 맛있는 삼겹살을 먹게 되는 거야. 그럼 사이드 가격을 마진율을 높여서 우리가 원가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예시로 들면 감골에서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건데, 매장이 없어서 저희가 솥밥기계는 못 넣었는데 처음엔 솥밥기계도 조금 넣고 싶었어요. 원래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고추장 연탄 불고기도 고추장 연탄 불고기로만 파는 게 아니고, 저희가 버터랑 톳 들어간 솥밥을 지어서 그 솥밥을 시키면 그 위에 고추장 연탄 불고기 1인분을 맛있게 구운 다음에 1인분을 통째로 밥에 다 얹어서 그 상태로 비벼서 먹으면 천국의 맛이다, 막 이런 이제 조합이 되는 메뉴들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런 개념의 메뉴 구성에 대한 기획력, 설계, 이런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가격 경쟁이 아닌 가치 경쟁할 수 있는 이 전략으로 또 한번 넘어오는 거고, 판매 전략도 전략이 있는 거잖아. 구성과 그 안에 효율까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아가서 컨셉까지 이어져서 내가 기억에 남고 이게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연결돼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음식만 파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전략을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걸 자영업자들이 좀 많이 알게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